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혹은 떠나가는 그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성을 쏟아본 적이 있나요? 매일 아침 다정한 문자를 보내고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든 내 진심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 말이죠. 아마 많은 남성분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쫓아야 그녀가 내 가치를 알아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당신이 더 많이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빠르게 멀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카톡의 숫자 1, 2 사라지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보냈던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사실은 그녀를 더 질리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 행동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갈 때 그녀의 뇌는 당신을 매력적인 도전 과제가 아니라 언제든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존재로 분류해버립니다.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지루함, 그리고 어느덧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쫓음을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그녀는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상태라면 그녀의 뇌는 당신에 대한 감정적 끌림을 만들어낼 부족함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건 말이죠. 가득 찬 곳이 아니라 비어있는 곳에서 싹 트는 법이거든요. 당신이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주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먼저 연락이 안 오지? 갑자기 왜 변한 거지? 이런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또렷하고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여성들은 이때부터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감기 시작하고 당신의 변화를 분석하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다시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쫓지 않는 태도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당신이 들어온 거의 모든 연애 조언과는 정반대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계속 표현하라, 곁에 붙어 있어라.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욕망은 채움이 아니라 결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람벨 남겨주세요. 당신의 반응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없음이 있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심연의 심리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여기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그녀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관심을 끄면 그대로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잊히는 거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투명 인간이 되는 거입니다. 항사든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남자는 처음엔 편안함을 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흐릿해집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희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얻기 힘들거나 제한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본능이죠. 당신이 그녀의 삶의 모든 빈틈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행동은 역설적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무한 공급되는 흔한 상품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공간을 만들어줄 때 그녀의 뇌는 비로소 결핍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뇌는 완결된 일보다 미완결된 일,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다른 관심사가 생긴 건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그녀는 의도치 않게 당신에 대해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에 대한 감정적 투자가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남자가 실수하는 게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서
내가 요즘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해라거나 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같은 구구절절한 설명, 메시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설명하는 순간 당신의 부재는 전략적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통보가 되어버립니다. 신비감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세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금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그녀는 당신의 빈자리를 통해 당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재란 상대를 무시하거나 유치한 심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질문하고 당신을 갈망할 수 있도록 건강한 거리를 허용해주는 배려이자 고도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당신이 보여줬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을 다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공백과 모호한 긴장감 속에서 죽어가던 욕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이 그녀의 세계에서 당연한 배경이 아닌 궁금한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 자신의 세계를 더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끈기가 결국 사랑을 쟁취하는 열쇠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많은 남성분이 생각합니다.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정성이다. 하지만 현실의 연애는 대본이 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욕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끊임없이 쫓는 행동은 정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집착과 결핍의 신호로 변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누군가를 계속 쫓는다는 건 내 행복의 열쇠가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 메시지에 답장을 해야만 나는 안심할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인정해줘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는 절박함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반응에 맡겨버린 남자, 과연 매력적일까요? 여기서 많은 남자가 빠지는 함정이 바로 착한 남자 콤플렉스입니다.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언제나 그녀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며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져주는 것. 처음엔 그녀도 당신의 친절함에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친절함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당신의 존재는 예측 가능한 배경이 됩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매력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욕망은 불확실성과 도전,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에서 피어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24시간 대기조처럼 굴며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면 그녀의 뇌는 더 이상 도파민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할 대상이 사라졌으니까요. 결국 당신은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매력적인 남자는 되지 못하는 이른바 친구 존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쫓아가는 행동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옵션이 없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가치 있는 남자는 굳이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풍요롭기 때문이죠. 반면 계속해서 확인받으려 하고 매달리는 태도는 내 인생에는 당신밖에 없다는 결핍의 신호를 보냅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결핍의 에너지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제 이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메시지 폭탄을 멈추고 작은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짓을 그만두세요. 다시 당신의 목표, 당신의 친구, 당신의 열정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다시 자기 중심을 잡는 순간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당신의 연락을 귀찮아하던 그녀가 갑자기 당신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웃으며 당신의 삶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매력은 헌신과 희생으로 쌓아 올리는 탑비 아닙니다. 매력은 적절한 긴장감, 신비로움,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독립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쫓는 것을 멈추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상대의 승인에 목매지 않는 진짜 가치 있는 남자로 성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섰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남성분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신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심리적 시네마가 됩니다. 먼저 1단계는 당연함의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그녀의 삶에서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든 곁에 있고 언제든 연락하면 닿는 사람.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마치 매일 받는 월급처럼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급이 끊깁니다. 이때 그녀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 상태가 며칠 지속되면 당혹감이 찾아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다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강박적 분석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풀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갑자기 무슨 마음이 바뀐 거지?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녀가 당신에 대해 분석하면 할수록 그녀의 뇌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정작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가 24시간 상영되고 있는 셈이죠. 3단계는 추억의 미화입니다. 분석이 끝나면 이제 그녀는 과거를 되감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져서 기억조차 못했던 당신의 다정함, 함께 웃었던 사소한 농담, 당신이 보여줬던 의외의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부재는 기억의 필터를 바꿉니다. 짜증났던 부분은 사라지고 당신의 같이 있었던 순간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나죠. 이때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마지막 4단계는 상실감과 확인 욕구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이제 그녀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SNS 스토리를 올리며 당신의 반응을 살피거나 아주 사소한 핑계를 만들어 먼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죠. 말투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거나 당신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이 많아졌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만든 그 빈 공간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인 겁니다. 결국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그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 혹은 잃어버릴 것 같은 것에 가장 강력하게 끌리니까요. 당신이 그녀의 모든 시간을 채워주려 애쓸 때 그녀는 숨이 막히지만 당신이 적당한 여백을 줄 때 그녀는 그 공간을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으로 채웁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갈 때까지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남성분이 신비로움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전략을 짜거나 일부러 차갑게 굴어서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밀당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신비로움은 그런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신비로움이란 당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 절제이며 그녀가 없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당신만의 독립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된 책이 있습니다. 결말이 무엇인지,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 책을 끝까지 읽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덮어버릴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너무 투명한 오픈북이 되는 순간 그녀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보고형 연락입니다. 지금 일어났어. 지금 점심 먹으러 가. 이제 집에 도착했어. 이런 식의 연락은 다정함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당신의 일상을 너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독약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녀에게 100% 노출되는 순간 그녀의 뇌는 당신을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더 이상 탐구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편안함은 관계의 안정기에는 필요하지만 설렘과 욕망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자신의 일부를 독립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유지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에 그녀가 모르는 영역을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그냥 집에 있었어라고 답하는 것보다 나만 아는 좋은 곳에 가서 리프레시 좀 하고 왔어 라고 짧게 답해보세요. 그러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만 아는 좋은 곳이 어디지? 거기서 누굴 만났을까? 어떤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밝혀지지 않은 빈틈을 채우려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를 정보 공백 이론이라고 하죠. 당신이 적당한 정보의 공백을 맞춰줄 때 그녀는 그 빈틈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곧 관심이 되고 관심은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굳이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녀가 당신을 멋있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마법인 셈이죠. 결국 신비로움의 핵심은 내 삶의 중심이 그녀가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열정적인 취미, 치열한 커리어에 대한 고민, 깊이 있는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모두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분위기와 여유, 가끔씩 툭 튀어나오는 의외의 모습들로 보여주십시오. 신비로운 남자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세계를 풍요롭게 가꿀 뿐이고 그 향기에 이끌려 여자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친절함보다 조금은 알 수 없는 무심함이 때로는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당신의 세계를 조금만 닫으세요. 그러면 그녀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매력은 거창한 말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 중에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서 결정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말보다 그 남자가 풍기는 에너지와 태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핍의 신호를 여유의 신호로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전형적인 쫓는 남자의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카톡의 숫자 1이 사라지자마자 1초 만에 답장을 보냅니다. 그녀가 이번 주말에 바빠라고 하면 즉시 그럼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어때? 너 편한 시간에 다 맞출게 라며 자신의 모든 일정을 그녀의 발 아래 둡니다. 또 그녀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지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화난 거 아니지? 라며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죠.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는 강력한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받는 순간 그녀의 무의식은 당신을 가치가 낮은 남자로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이제 여유 있는 남자의 신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무시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 1번일 뿐입니다. 카톡 답장은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친 뒤 여유가 있을 때 보냅니다. 1분이 걸릴 수도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녀가 이번 주말에 바빠라고 하면 그래, 알겠어. 그럼 나중에 시간 될 때 알려줘라고 짧고 담백하게 답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녀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굴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반응성의 힘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작은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때 그녀는 엄청난 당혹감과 동시에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전에는 내가 조금만 밀어내도 안달복달하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여유롭지? 하는 생각이죠. 이때부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당신이 그녀의 승인이나 인정에 목매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연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답장을 늦게 보내려고 타이머를 맞추거나 차가운 척 대본을 짜는 건 금방 들통납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조작이고 조작은 결국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호의 변화는 당신의 마인드셋이 바뀌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충분히 멋지고 풍요롭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여유로운 에너지가 몸짓과 목소리, 메시지 하나하나에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전에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녀가
갑자기 당신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일상에 호기심을 보이며 먼저 약속을 잡으려 애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력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절박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무게감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깨달으셨을 겁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전략적으로 연락을 끊고 속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유가 아니라 연기일 뿐이고 여자들은 그 가식적인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냅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당신의 삶의 중심축을 그녀에게 당신 자신으로 완전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왕좌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많은 남성이 저지르는 가장 비극적인 실수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야망 있고 운동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남자가 어느 순간 관계에 매몰되어 그녀의 부속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색깔이 결정되고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내 꿈과 목표를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처음에 당신에게 끌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그녀에게 헌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당신이 당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세계가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호기심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세계를 스스로 부수고 그녀의 세계로 이사를 가버렸으니 그녀 입장에선 더 이상 궁금할 것도 매력을 느낄 이유도 사라진 겁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단순히 취미생활 하나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진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말하는 갓생을 사라는 겁니다.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들고 책을 읽으며 지성을 쌓고 커리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기가 그녀에게 있으면 당신은 다시 결핍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동기가 나에게 있으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해 준다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풍요롭다는 이 마인드셋. 이것이 바로 여자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강한 남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만의 삶을 지키는 남자는 정서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그녀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매지 않기에 관계에서 오는 불안함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신뢰감과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몰입해 있을 때 당신에게서는 쫓아다니는 남자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특유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또한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진짜 신비감이 형성됩니다. 억지로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하는 일이 많고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녀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내가 없어도 너무 잘 지내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녀는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않는 것.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큰 팬이 되고 당신의 세계를 멋지게 가꿀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녀를 향해 달릴 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왕좌에 당당히 앉아있을 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짜릿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고 뭐해? 라는 짧은 안부일 수도 있으며 혹은 SNS에 당신을 겨냥한 듯한 묘한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죠. 이때 많은 남성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가 이것을 즉각적 재발리라고 부르는데 2주, 한 달 동안 힘들게 유지해온 여유가 카톡 알림음 한 번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현상입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다시 0.1초 만에 답장을 보내고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라며 기다렸다는 티를 팍팍 내고 곧바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내가 맛있는 거 살게라며 다시 쫓는 남자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멈추세요. 여기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심리적 빌드업은 단 1초 만에 제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뇌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 결국 얘는 내가 툭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오는구나. 그냥 잠깐 밀당 게임을 한 거였네. 당신이 보여준 부재와 독립성이 진짜 가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이 들통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이전보다 더 큰 지루함을 느끼고 당신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쩌다 한 번 연락하면 바로 낚이는 쉬운 남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일관성과 페이스 조절입니다. 그녀가 다가오는 속도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아주 조금 느리게 반응하십시오. 그녀가 짧은 안부를 물었다면 당신도 다정하지만 담백하게 답하세요.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밝고 풍요롭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했다는 것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에 대한 생각이 행동으로 전환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더 많은 감정적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바로 응, 무조건 돼 라고 하기보다 이번 주는 일정이 좀 꽉 찼는데 다음 주 목요일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때 어때? 라고 답해보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가치 남자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이때 당신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욕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여성은 패턴에 반응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으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당신의 패턴을 볼 때 그녀는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남자는 진짜 변했구나. 이 남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그녀가 살짝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문을 활짝 열어주지 마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당신의 리듬에 맞추게 하십시오. 주도권은 이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독약을 버리고 여유라는 이름의 무기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단순한 생각을 넘어 갈망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며 여유로운 신호를 일관되게 보냈다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전에는 당신이 그녀의 뒤를 쫓으며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을리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고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 혹은 당신이 관계의 중심을 잡고 이끄는 고가치 남자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심리적 핵심은 투자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더 많이 투자한 대상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그녀가 투자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이 다 해주었으니까요. 투자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애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고민하고 당신의 시간을 내기 위해 약속을 조율하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라는 관계에 정신적, 시간적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뇌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억지로 설득해서 얻어낸 인정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요된 사랑과 자연스러운 갈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균형이 잡히면 놀랍게도 관계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연락 하나에 가슴 졸이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하며 그녀의 기분을 맞추느라 진이 다 빠졌다면 이제는 관계에서 평온함과 설렘이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스승인을 구걸하지 않기에 정서적으로 자유롭고 그녀는 당신의 독립적인 모습에서 오는 긴장감 때문에 당신을 계속해서 궁금해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서 갑자기 오만해지거나 그녀를 무시하고 갑질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가치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권력을 맛본 소심한 남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주도권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 너그럽고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반응에 목매지 않아도 되기에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어주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왕좌를 되찾고 독립적인 존재로 섰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자 함께하고 싶은 가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됩니다. 쫓는 것을 멈췄을 때 비로소 시작된 이 새로운 게임. 이제 당신은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짜릿한 변화를 온전히 즐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쫓는 것을 멈추는 법부터 부재의 심리학, 신비로움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자신의 왕좌를 되찾는 법까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전략과 심리학적 기술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연애를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녀를 유혹할지,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지 방법에 매몰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압니다. 사랑은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왜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그녀가 나를 다시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한 남자인가? 나는 그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매력을 가진 남자가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녀가 없어도 너무나 빛나는 당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 그녀가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보석이 되십시오. 쫓지 마세요. 대신 성장하십시오.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당신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갈 때 그녀는 반드시 그 세계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그리고 이제는 쫓는 삶이 아닌 이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원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결핍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약속의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강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가치 있는 남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진짜 인생 조언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